해보자고요.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개집년. 개집년. 화이팅! 개집년이에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 이건 개집년. 이건 카트 안 돼요. 카트 안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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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4년도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4년도는 갑진년이래요. 갑진년. 네. 갑진년이 무슨 푸른 용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 용의. 우리 푸른색. 그래서 맞춰 입고 이걸 왔습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24년도에도 진짜 우리 용처럼 헐헐 날아다니며 한국을 지배해보자. 좋아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근데 요즘 꾸준히 또 계속 이슈화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막 주변 사람들도 전세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정적이시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한국이랑 일본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좀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가장 이제 근접한 상태로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전세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하는 아니죠. 것도 아닌 분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제 워낙 갭이 많이 차이 나게 되니까 그 금액을 이제 못 돌려드리는 준비하면서 거죠. 힘드신 분들도 있고 정말 그런 빌라왕 사기꾼들도 사기를 목적으로 네.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 많이 쓰시죠? 저요? 네. 아니요. 그렇지도 아니요? 않아요. 매매만 하세요? 역시. 저는 근데 저도 가끔씩 경매를 보긴 하거든요. 경매 사이트 보시는 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인사이트 옥션이라고 네. 가끔씩 보는데 옵션 들어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선순위가 다 있어요. 등기부에. 그쵸. 경매에 올라오는 결국 물건들은. 임차인은 후순위야. 근데 선순위가 있어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감정가가 예를 들어 5억. 근데 선순위 근저당이 약 1억. 전세보증금 2억. 그럼 이래는 사실 들어갈만 하긴 들어가죠. 한다고 네, 맞아요. 안전하니까. 네. 더군다나 인천에 30% 감가돼서 5억이면 3억 5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3억에만 낙찰받아도 임차인은 내 보증금을 네,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선순위가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 선순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내 보증금이랑 이 매매가랑 몇 퍼센트가 이루어지는지 그쵸. 이 정도 확인해서 한 7~80% 안에 내 보증금하고 선순위 채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좀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할 나위 없는 건 선순위 없긴 하는 건데 그쵸.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요새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매매가의 한 7~80% 정도의 내 보증금이 합계가 들어오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은 들고 특히나 윤지중 계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하는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등기가 없죠. 등기가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세는 특히나 없는 조건이니까 융자를 그쵸. 이건 저희는 아는데 또 고객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셔서 맞아요. 열람해 볼 수 있는 증거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선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출 금액 여부 확인하고 네. 하는데 이제 워낙 물량들이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협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구두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는 하죠. 맞아요. 그리고 잔금날 대출 상환 확인서를 네. 꼭 받아요. 받아야죠. 근데 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도 불안한 거죠. 얘가 이 집주인이 상환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일단 조건은 선순위가 없는 조건이긴 그쵸. 한데 그래서 저희도 좀 그래서 불안해요. 원래 분양권 할 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한 걸 하면서도 맞아요. 다 믿고 서로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분양권 쪽에 약간 신분증 위조 문제로 약간 한번 맞아요. 있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뉴스에 나왔던 거 본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그 분양계약서 하나 가지고 네, 사실은 네. 뭐 내가 맞아요. 전세도 맞아요, 쓰는 맞아요. 그 계약금만 다 받아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요즘 조심해야 그래서 그 신분증 위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전세 계약을 하나 하는데 이제 임대인 그 신분증 한번 위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부 24에서 다 확인 가능하니까 중개사 믿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합니다. 그
특히나 확인해야 돼요. 사무실에 네, 맞아요. 꼭 전화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도 그쵸. 확인해야죠. 귀찮더라도 꼭 하는 확인하고. 게 저도 마음이 좀 편하게 가긴 하더라고요. 계약 때까지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래 할 거잖아요. 중개사 일을 할 거고 하려면 진짜 꼼꼼하게 잘 짚어서 해드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고객분들은 너무 성의 없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미등기 맞아요. 아파트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고 좀 섬세하게 중개를 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또 젊은 분들이 좋은 게 뭐예요? 센스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남다른 그런 정보력과. 네, 정보력과 네. 또 꼼꼼하고 섬세하게 짚어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심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성남이랑 검단 쪽 전세 분위기는 어때요? 전세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네, 정말 지금 물량 많다라고 하시는데 물건이 없고 그거 진짜 그리고 전세 체감하기에도-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건이 이게-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또 저는 매가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매가도 같이 오르지 그럼 않을까. 가격 전세가가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하락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물건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네. 여기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도시고 네. 공급 물량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근데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돌 나올 수 게 있는 없는 게 거예요. 없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나오더라도 또 그리고 사실은 여기 앞에 자이 안단테라고 네, 알고 지금 있어요. 있어요. 그 네.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네, 네, 아파트인데 네, 네. 거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전세 월세를 다 가져가셨어요. 네, 입주가 늦어졌어요. 최근 5년 이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건이 없어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성남 쪽은 좀 어때요? 저희도 거의 이제 물건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애초에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아파트도 물론 있긴 한데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뜨문뜨문 있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빌라거나 이제 상가도 많죠. 네, 상가도 많고 상가 주택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단독.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밀집이 다 여러 군데로 퍼져 있다 보니까 더 물건이 없고 이제 공급되는 물건도 없어요. 다 루원시티 쪽인데 루원시티도 이제 입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쵸. 이제 젊은 분들이 가실 때가 청라나 뭐 이래 아예 이제 지역을 바꿔서 이제 가는 상황이고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긴 하지만 전세 사기의 이슈가 됐을 때 네. 제일 많이 터진 게 사실 주안도 주안인데 네. 저희 쪽도 사실은 왜냐면 빌라가 많아서. 네 빌라 빌라가 쪽이잖아요. 그래서 많으니까.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이제 성남동 쪽, 가좌동 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매가가 내려가고 전세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좀 그런 여파가 많이 있어서 이제 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집주인분들이 또 빼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물량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세 사기라는 그 문구 용어를 정말 구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가가 올랐을 때 들어가고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그쵸. 네네. 그거에 대한 건 전 전세 사기는 아니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임대인 분들이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지. 사실 그분들도 주고 싶으신 맞아요. 마음들이 네, 네. 크세요. 네, 근데 전세 사기는 진짜 사기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부정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가 정말 전세 사기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사기라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진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피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으로 이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으셔서 최대한 빼주려고 노력하시는 임대인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빌라 왕의 여파 때문에 요즘 빌라 전세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없어요. 그쵸. 네. 아예 찾지를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멀쩡하신 괜찮으신 임대인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갭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갭 투자를 해서 매가가 떨어지면 그냥 투자 실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매가가 오르면 투자 성공인 거죠. 그러면 다음 세입자 구할 때도 일단 매가가 올랐으니 전세값도 좀 올라서 세입자 순환이 금방 되는 거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도 잘 되고. 근데 지금 말씀 나눈 게 여기 매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환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세입자를 빨리 순환시켜야 되는 그게 조금 어려운 거지 이거는 작정하고 사기쳤다라고 볼 수 없는 네네. 거죠. 네네. 지금 약간 과도기에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이제 갑자기 최대한- 공시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집값이랑 지금 현실이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있어서 그런 거지 다 그런 집들이 있는 전세 거죠. 사기는 맞아요. 아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화도 너무 됐어요. 그 공시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떨어졌고 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기존에 까다로워서 150%였다가 까다로워요. 네. 지금은 공시가에 126% 126%. 많이 내려갔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사실 이런 게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좀 다 합해져서 그렇게 하는데 뭐 빌라라고 오피스텔이라고 너무 위험하다라고만 단정 짓지는 마시고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개사들이 확인을 도와드리니까 맞아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 잘 꼼꼼하게 살펴서 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인식만 가지지 않고 넓게 금액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되는 소식으로 또 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서 전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고 많이 들으면 또 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제일 이제 어리신 분들이니까 가장 고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 중에 생각나는 교육들이 있어요? 갑자기 숙연해지네. 아, 저는 그 진로 교육으로 특강해 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오세요. 아. 그때 공부 안 해도 되는 수업이라서 더 즐거웠던 것 같은데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게 되게 저런 직업도 있구나 이러면서 새롭게 봤던 것 같아요. 뒤늦게 또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이런 걸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어렴풋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뭐 성교육도 의무로 하고 이제 소방교육 등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들을 되게 많이 의무화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정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좀 구성해 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주거가 제일 안정되고 우리가 제일 가장 밀접한 건데 그쵸. 그거를 우리 교육과정에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중개산다 그러면 이런 거에 되게 생소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때부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도 좋고 또 공부하는 부분들도 생기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생활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 생각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집을 구할 때나 뭐냐 제 주변들이 이제 딱 결혼을 이제 막 할 시기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사소한 것부터. 제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할 정도로 정말 아예 무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육으로 하게 되면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차근차근 정말 이런 거 어디에 물어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다양한 학교에 우리 또 스티그쌤이 또 현직에 계시니까 실제로 또 정말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런 다양한 정보들 뭐 용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런 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들도 모를 수 있고 그런 교육들을 중개사님 교육 한번 나갔다 오셨었잖아요. 네. 너무 착한 학생들이 너무 꿈나무들이 앞에 계셔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왔지만 네. 그래도 이제 소감을 들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교육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한번 노력하고 공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20, 30대 분들이 사실 전세 뭐 그런 빌라에 대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돼요. 진짜 네. 젊은 분들이
정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내가 관심이 가야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활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학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막 이런 거 물어봐서 하기도 이제 다 크셨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식주에서 주가 진짜 그만큼 중요한데 결혼을 하고 전과 후에 좀 내가 공인중개사 생활을 하면서 좀 달라지거나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싱글이라서. 이게 제가 중개사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따고 시작한 거라서 약간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부동산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침체라고 하는데 이제 매출이 급락했을 때 약간 버팀목이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이제 나의 완전 그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아무래도 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하시는 여자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힘쓰는 거, 약간 조금 더티한 거, 약간 이런 거 할 때는 맞아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거 그런 게 맞아, 좋죠. 그런- 약간 버팀목 느낌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약간 진상 손님 있을 때 네. 약간 써먹기도 해요 남편을. 네, 뭐 이렇게 좀 처리할 때 뭐 사장님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또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여자끼리 일을 하지만 저희도 여자끼리 일을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상황들이 있긴 해요. 있어요. 우리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오픈돼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들은 매물표로 많이 맞아요. 가려놔서 가려놔서. 밖에서 많이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들도 꽤 있었는데 그럴 때 또 남편의 네, 맞아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면 상당히 든든할 그러니까 것 혼자 같아요. 사시는 분들이 남자분 신발 갖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편하게 이게 일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게 가장 공인중개사의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면 당연히 이제 아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결혼하시고 아기 나면 출산한 다음에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직장이고 내가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서 언제든 다른 때에 이쪽에서 해볼까라고 하면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도 오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애기 있어도 또 픽업 시간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시간에 좀 자유로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기를 임신하고 있어도 정말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뭐 그쵸. 집도 네, 보여줄 네. 수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계약서 작성도 충분히 할 수 네, 있고 네.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런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내 경력이 단절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부분도 정말 좀 공인중개사 또 여성분들이나 물론 남성분들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개업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개업한 지는 지금 4년 차인데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이쪽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지금 일단 대표로는 4년, 개공으로서는 4년이죠.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더라도 정말 여성들한테는 좋은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성들한테 이렇게 좋은데 남성들한테는 좋은 직업인가요? 궁금해요. 남자한테 네. 저는 사실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네. 뭐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남성도 똑같아요. 시간 구애받지 않고 내 시간 내가 쓰는 거니까 그쵸? 분명히 남자들도 급한 일이 있고 그럼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 그쵸. 그럴 경우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또 부가적으로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저희 스티그 선생님들의 구독자분들도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셨는데 저희는 다 남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랑 하는 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남자들만 있는 장점이 또 어떤 거냐면 그냥 다 친구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가장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사람들이랑 네. 생리현상을 어떻게 참아내지? 있잖아요.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남자들끼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도 둘은 막 이렇게 먹고 편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냥 완전히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저 또한 그래요. 저희 직원들도 뭐 무슨 일이 있다 아니면 좀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서 너 볼 거 다 하고 다시 와라. 뭐 아니면 퇴근을 직접 그냥 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곧 결혼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2세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빨리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이바지. 네, 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면 16살까지 1억을 준다고. 네, 맞아요, 봤어요. 나오세요. 근데 제가 서울에 아. 살아가지고 지금 인천으로 네, 넘어오셔야 네, 이사 오세요. 이사 근데 오세요. 아내분 때문에 안 되시죠?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도 결혼하시면은 부동산 남자가 운영을 해도 어쨌든 아기 키우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내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내분도 왜냐면 좋으시고. 남편이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뭐 대신 애기 픽업, 네, 픽업해줘 네. 아니면 애기 뭐 조금 아빠가 다 봐줘 해줄 수 막 있으니까. 이러면서. 또 안 좋은가요? 아니, 우선 계획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지 그냥 않으시고. 예비 신부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친구 말을 좀 들어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남자는 바빠야 돼요. 일단 와이프한테 그런 거를 하나 둘 하다 보면 네. 습관이 돼버려서 아. 이 본업에 집중을 못한다. 그쵸. 뭐니 해도 머니를 벌어야 하니까. 그래야지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도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아, 해야 그럼요. 돼요. 육아도 그럼요. 그렇고. 그럼요. 네. 공동으로 다 네.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2세 계획은 있으세요? 저는 아직. 다들 없으시고. 아직 다 없는 걸로. 네. 뭐 차차 생기겠죠, 뭐. 조카 보고 싶죠 빨리. 아, 엄청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그러게요. 저를 닮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커트. 아, 동생분이시고. 네. 저 친동생. 지금 알았어요. 진짜 되게 닮으셨다. 계속 들어오면서. 아니, 저희 손님분들이 오면은 저보고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저희 언니가 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언니를 보면서 아까 봤던 분인 줄 알아요. 같은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그 많더라고요. 정도예요? 근데 처음에 영상으로 봤을 땐 진짜 저 누가 누군지 몰랐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눈이 비슷해요. 쌍꺼풀이 근데 약간 없으시고 네, 겉쌍이시고 맞아요. 그래서 더 진하신데도 다 비슷해요. 이미지가 닮았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참. 갑자기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나빴나봐요. 기분이 몹시 나빠지려고 하다가 괜찮아요. 저도 동생이랑 약간 그런 결이어서 그래요? 동생은 쌍꺼풀이 있고 저는 없거든요. 근데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나중에 뭐 아기 나면 제가 자유롭게 다녀오라고 하면서 또 케어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우리 이 장점들을 잘 살려서 저희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도록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자고요.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개집년. 개집년. 화이팅! 개집년이에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이건 개집년. 이건 카트 안 돼요. 카트 안 돼요. 자, 우리 24년도 갑진년 화이팅 할게요, 한번. 24년도 갑진년 화이팅! 안녕!